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티켓 스크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이랑 이런 데 막 굴러다니던 티켓을 여기다 모았고, 사실 이거 말고 더 큰 통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도 다 굴러다니던 티켓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큰 화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한번 티켓 스크랩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거를 스크랩을 하려고 내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티켓 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티켓을 스크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용도로만 만들어진 책이고, 또 역시나 이것도 누가 만들었겠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끼일다랗게 생긴 책이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약간 정식 책처럼 생겼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책등이 되게 높아요. 다른 책에 비해서 책등이 높고, 그리고 안에는 두구두구두구, 안에는 지금 약간 보면 색깔이 되게 여러 색이다,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안에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쁜 잡지 페이지의 잡지 페이지를 모아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이랄까요? 이 책의 좋은 점은 이제 저는 여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티켓을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도 이 티켓이 갖다 붙은 페이지가 예뻐 보인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제 막대 붙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의 마스킹 테이프와도 아주 잘 어울리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뭔가 잡지로 뭔가 다이어리나 스크랩 하시는 분들은 배경으로도 뭘 쓰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미리 이 책을 제작할 때부터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랩을 할 건데, 뭐 이미 티켓에 정보가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어디서 무슨 티켓이고 이런 거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추가적인 저의 그냥 간단한 뭐랄까 생각 혹은 뭐 간단한 정보 같은 걸 더 적기 위해 이렇게 한번 라벨 스티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산 건 아니고요. 여기 와서 샀고, 여기에서는 이런 라벨 스티커를 에티켓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되게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 아무튼 그렇게 다닐 때 뭔가 내 이름을 적어놓는 그런 에티켓을 발휘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스티커들, 이런 라벨 스티커들의 이름을 프랑스어로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켓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스크랩을 해주어 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크랩 할 때 또 마스킹 테이프가 빠질 수 없죠. 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제 마켓이 오픈을 하는데, 관련해서 또 어떤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가 사용이 되는지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마테 제 마스킹 테이프 활용해서 한번 그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스크랩할 티켓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런던에서 동생이랑 같이 도버에 갔던 티켓이고, 이제 이런 티켓을 하나만 갖다 딱 달라붙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지금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붙이려고 했고, 이거는 만화박물관, 벨기에에 있는 만화박물관 그 티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붙이고, 얘만 달라붙으면 조금 섭섭하니까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마테로 이런 티켓이 갖다 붙을 자리를 좀 뭐랄까 선점 혹은 표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라벨 스티커가 어디에 붙어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약간 이렇게 갖다 붙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티켓은 그냥 풀테이프로, 네, 여러분과 저의 사랑 풀테이프로, 이게 책이 이게 지금 네, 좀 코팅지여서 이렇게 달라붙고, 얘도 헐, 이렇게였네요. 그러면 하나만 활용하겠습니다. 네. 벨기에에서 만화는 약간 예술의 한 장르로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웹툰이 엄청 유명하다 보니까 웹툰이 엄청 많이들 보시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조금 대중문화의 뭔가 요소의 하나이잖아요. 그렇지만 벨기에는 뭔가 이런 네, 이걸 베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데시네라고 해서, 데시네가 이제 그림인데 본이니까 잘 그린 그림인데 이제 그걸 줄여서 그냥 BD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를 그냥 다 통째로 줄여서 그냥 BD라고 하거든요. 베데. 근데 이제 얘네한테 베데는 굉장히 약간 중요한 정체성인 것 같아요. 벨기에가 자신을 이제 국가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 맥주, 초콜릿, 그다음에 뭐 그랑플라스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중에 이 베데가 또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오시면은 한 번쯤은 뭔가 그런 베데와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이건 어디지? 인터파킹인데 어딘지 모르겠네. 파크스트라트 파킹 블레바, 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인덱스를 넣어야겠다. 이미 5개, 6개를 채웠지만, 그래서 10개를 모으면 네,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지만, 종이 콜렉터이기 때문에 무료 커피에 굴복하지 않고 네, 바로 스크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스크랩북을 만들 때 제가 약간 의도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좀 스크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뭐지, 비정형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A5, 뭐 A6, 그렇게 A 시리즈와 그 다음에 B 뭐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책을 만드는 거는 조금 약간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작업이에요. 진짜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책 크기가 달라진다고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긴 합니다. 뭐랄까, 다 그렇게, 그러니까 동일 규격 사이즈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괜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랄까 이런 책이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만든 이유는 티켓은 보통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거를 갖다가 스크랩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일부러. 근데 만드는데 좀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풀칠 같은 거를 할 때도 얘가 이렇게 막 길어지면 종이가 이렇게 길어지면 풀칠을 이렇게 하는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풀칠의 영역이 굉장히 길어져서 약간 당황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그리고 종이가 약간 지 맘대로 약간 힘을 받아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붙여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거 이번에 온실 마트예요. 예쁘죠?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그 가방 브랜드거든요. 저는 항상 이걸 볼 때마다 도대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J와 L이 같이 있는 거가 굉장히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달까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네, 네덜란드의 가방 회사입니다. 약간 지속 가능한 그런 플라스틱 가방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분들한테 가장 유명한 거는 프라이탁인데, 근데 뭔가 이 유럽에서는 프라이탁을 생각만치는 많이 안 쓰는 느낌? 물론 프라이탁을 많이 쓰고 프라이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다른 브랜드도 더 있어서 그런지 네, 막 프라이탁만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브랜드나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 나라마다 하나씩은 꼭 유명한 그런 뭔가 플라스틱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재생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 오신다면 한 번쯤은 네, 프라이탁 말고 또 혹시 다른 게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스크랩할 때 일단 이런 티켓 스크랩이나 뭐 라벨 스크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여러분이 스크랩하는 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뭐를 스크랩하고 있는지를 일단 잘 생각을 해야 된달까요? 그래서 그거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그게 뭔가 만약에 이런 형태가 지금 얘는 가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세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앤데 제가 가로로 넣었고, 얘는 가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길어서 옆으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로로 넣었고, 그래서 뭔가 얘의 이 정형화된 요소를 딱 배치를 할 때 그때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이제 이런 친구들,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인데, 근데 만약에 얘가 생겨 먹은 거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고려 사항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뒤에 여러분의 이 종이에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마테 혹은 스티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양쪽 페이지를 조금 약간 감안을 해서 양 페이지의 조화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를 더 붙여서 여기에 너무 초록초록한 이 페이지를 조금 살짝 갈색을 넣어줘서 이
피렌체에서 산 장갑, 마도바 장갑 라벨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다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이상하다. 그러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떼면 돼요. 그 떼다가 종이가 좀 찢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슬픈데? 근데 보수하면 돼요. 종이라는 것은 보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고 편하게 뗐다 붙였다 그리고 풀로 이렇게 고정을 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애들이라 너무 막 그렇게 뭔가가 여러분한테 딱 벌어졌을 때 당황해가지고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는 카라트거든요. 카라트 가방. 이번에 런던에서 이 카라트의 크로스백을 엄청 메신저백이라고 하나? 그걸 엄청 잘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좀 심심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요런 마테 얇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갈라주기만 해도 확실히 약간 이게 느낌이 살죠. 그리고 이런 얇은 마테는 또 어디다 막 붙여도 상관이 없냐면 이렇게 길게 갖다 붙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또 스크랩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뭔가 여기다가 스크랩을 할 만한 거는 딱히 이걸 해야 될까? 카웨코 몰스킨 콜라보 볼펜 이거를 스크랩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뜯어볼까요? 어떻게 생겨먹었나? 붙이면 어떻게 되나? 가위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가위가 제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나쁘지 않네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려야겠다.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가위를 한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위가 사라졌어요. 가위가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런 스크랩 할 때 티켓북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결국 약간 이런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갖다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의 영수증 티켓이 만들어낸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편하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몰스킨이고 카베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 마스킹 테이프 중에 요 잉크, 푸른 잉크 마테를 붙여서 조금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팔찌를 사고 받은 이 스티커가 있어서 얘를 또 이렇게 또 스크랩을 해야 되는 거라 얘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네, 이 책이 이상하게 생겨서 앵글에 전체 페이지가 다 안 담기는 점을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갖고 온 라벨도 있어요. 자매국수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는 가시아방인가? 네, 가시아방을 가고 그 다음부터 쭉 그냥 가시아방만 갔었는데 가시아방 맞나요? 아무튼 거기만 계속 갔었는데 고기국수를 먹으러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제 시동생이라고 하면 너무 약간 정이 없는 느낌이고 네, 아무튼 제 동생이 자신의 최애는 자매국수라고 해서 그러면 작년이었거든요. 자매국수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갔는데 먹고서 완전 반했잖아요. 그 완전 무슨 국수로 그냥 뭐 성을 지어놨던데요. 근데 정말 납득을 너무나 납득했어요. 이것은 그런 성을 지을 만한 맛이다. 만약에 중세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큰 부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 국수로.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네, 자매국수는 제 마음속에 저장을 했고 제주도 갈 때마다 가겠다고 네, 꼭 다짐을 했습니다. 진짜 꼭 가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뭐지? 이거는 커피인데 이 공릉동에 그 무슨 길인데 거기도 예전에 제가 공릉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계속 공릉에 사시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공릉동을 약간 저의 두 번째 고향 저의 첫 번째 고향은 노원이고 두 번째 고향은 이제 공릉동인데 근데 공릉동에 아무튼 무슨 단길에 있는 무슨 커피집에서 먹은 커피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둘이 갔었는데 친구가 찾은 데였거든요. 블루마일스다. 블루마일스 커피 로스터즈 막 이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다르게 골랐는데 둘이 똑같은 걸 골라가지고 먹고는 아 너무 맛있다 막 이러면서 유럽엔 이런 거 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막 엄청 고민을 한 그런 커피는 없어 라고 막 그랬는데 네 한국에 가서 다시 아주 멋진 커피를 먹게 되어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이탈리아 여행 갔다가 사다 준 사탕 껍데기인데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예쁘니까 색감이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또 뭔가 마테가 붙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마테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이번 영상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의 그 티켓 정리를 빙자한 이 마테 차력쇼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저도 약간 이렇게 마테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굉장히 써보는 게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최근에는 이게 안 어울린다. 최근에는 거의 그냥 제본만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제본한 종이를 그냥 뭔가 연필이나 네, 이런 걸로 썼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유일하게 많이 쓴 거는 이제 그 제 제본 도구에다가 이것은 저의 것입니다를 표시할 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서 표시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마테를 많이 쓰게 되니까 재미가 있네요. 재밌네요. 이거 해야겠다. 이번에 막 뭐가 너무 많아서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네, 뭐 항상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드신 것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뭐 모든 걸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 잉크 만든 거였는데 잉크가 새서 저기서 캐리어에서 잉크가 샜어요. 아, 제가 얼마나 캐리어를 열심히 썼냐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썼는데 특히 잉크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4시간 동안 쌌거든요. 안 터지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살아올 수 있을까? 그 많은 잉크가 좀 걱정인데 어떻게 되겠죠? 그쵸? 옛날에 쇼파 광고 또 역시나 약간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함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였었네요. 몰랐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1차 한번 상자를 끝냈고 여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번 라벨을 찾아가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막 짐 싸고 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많고 제가 너무 싫고 뭘 어쩌자고 이걸 이렇게 모았나 싶은 거예요. 막 내심 약간 여기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계속 사 모았지. 정말.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서 이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옮기게 되었고 약간 업보를 청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업보 청산. 이런 스티커도 하다가 보니 나와서 되면 붙여주고 아님 말고 그렇게 할게요. 여기 뭐가 없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거 붙이는 것도 여러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거를 지역별로, 시간별로, 여행별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가 이걸 모아놨고 여행을 가서 이거를 버리지 않고 잘 모아놨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붙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딱 그 정도의 감사함을 느끼고 네, 거기서 뭘 더 나를 더 괴롭히면 안 돼요. 내가 막 여행을 언제 갔다 왔는데 이거를 이제야 정리를 하고 있고 막 네, 그런 거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안 할 거고요. 저는 약간 당당하고요. 진짜 뭘 많이 갖고 왔구나. 이거 다. 아, 이것도 너무 맛있었는데. 속초 붕어, 아, 근데 이렇게 막 상호 공개해도 되나? 근데 제가 뭐 이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에게 협찬을 주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네, 저 한국에 이제 10월에 돌아가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저 이제 협찬할 수 있어요. 지난 3년간 굉장히 드문드문 저한테 뭐 메일이 왔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아, 저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벨기에 살고 있어서 해외 배송해 주셔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이러면은 어
그래도 그나마 조금 큰 회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도 약간 관리를 하시는 그런 회사에서는 상도덕을 아시는 회사에서는 답장을 주시고요. 그게 아닌 회사는 그러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답장은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된다는 거. 아무튼 여기서는 다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샀고 제가 여행하면서 먹은 것들의 종이 쪼가리의 모음이니까 여러분 절대 협찬 아니고요. 다 제가 구매한 내돈 내산입니다. 그리고 막 이런 거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되게 어둡잖아요. 껌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다가는 여러분이 마테를 붙여도 마테가 티가 안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시면 되냐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종이를 찢었는데 여러분이 마테를 붙일 만큼을 찢어서 종이에다 붙여요. 뭐 아무 종이나 상관없어요. 이게 뭐 대단한 종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노랗게 변색된 그냥 종인데 여기다 붙이고 중요한 거는 얘를 꾹꾹 잘 눌러줍니다. 얘를 잘 눌러주고 뭐 하냐면 우리는 이제 약간 빙의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리에다 마테를 붙였는데 지금 이 마테가 붙은 자리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떼고자 하는 사람의 여러분이 빙의를 한 겁니다. 빙의를 했고 그럼 얘를 떼야겠죠. 그러면 근데 이게 마테 질이 너무 좋아도 안 좋네요, 여러분. 되게 잘 떼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마테 질도 약간 나쁘고 제 마테 말고 여러분 그 종이도 되게 질이 나쁜 종이 쓰시면 좋아요. 된다. 이걸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이가 너덜너덜해졌고 보통 이렇게 대개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실패를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슬퍼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마치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듯이 풀테이프를 붙여서 마테에다가 접착력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마테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할까요? 애기가 행복하게 웃고 있으니 애기를 가리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마테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마테를 붙일 수 있어요. 스티커 같은 마테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마테를 붙일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투명하고 얘가 좀 더 하얀색이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이런 나는 좀 비치는 느낌을 원하고 이렇게까지 하얗게 될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없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어두운 페이지에다가 뭘 붙이는데 그거를 좀 더 약간 강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얗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바에서 커피를 마신 게 있어서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대강 활용을 해줄게요. 뷰는 좋았고요. 이건 되게 인스타 같은데 유명한 그런 맛집이었던 것 같은데
뷰는 좋았고 맛은 그냥 그랬어요. 막 맛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 에스프레소 바가 엄청 많이 약간 유행인 것 같은데 요새 약간 카페라고 안 하고 약간 에스프레소 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럽도 그래요, 여러분. 유럽은 에스프레소 바에 가시면 진짜 에스프레소를 위주로 팔기는 하거든요. 그런 데긴 한데 한국은 에스프레소 바에 가도 아마 카라멜 마키아토를 팔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의 종류가 그런 거니까. 근데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뭔가 세계적으로 약간 강한 커피, 네, 굉장히 강한 커피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리치망고라고 아마 제주도 한 번, 두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다 가보셨을 그런 망고 주스 파는 곳인데 생망고 주스 거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망고 주스 병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고무줄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라 여기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뭐 여기다가 대단한 내용을 글씨를 막 적고 할 건 아니니까 고무줄을 살려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제주도에서 참 즐거운 많은 일을 했군요. 그쵸? 제주도는 즐거운 곳이죠. 이 알파카 목장은 원래 막 이런 데를 여행지에서 저희가 막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제 옆 사람이 알파카를 좋아해가지고 알파카를 꼭 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보고 싶으면 가야 되니까 저도 소품샵을 꼭 가야 된다고 가서 마트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뭐랄까 되갚음? 은혜 갚은 같이 느낌으로다가 목장을 같이 갔습니다. 도치도 목장 그리고 이걸 이렇게 넣어서 이 부담스러운 얼굴을 좀 가리고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이게 막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몰라가지고 약간 설명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넣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글씨를 쓸 거예요. 영상이 너무 막 길어지지 않는다면 글씨를 쓸 겁니다. 여기도 너무 맛있었어요. 이 나무 사이로라고 하는 커피집. 이 한국은 그 원두를 약간 되게 기깔나게 맛을 살리는 그런 카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그냥 평범 이렇거든요. 되게 평범한 그런 맛인데 뭔가 한국은 이렇게 막 설명된 종이를 막 같이 주면 진짜 정말 그 맛이 나는 것만 같은 그런 아주 맛있는 그래서 여기도 너무 맛있게 그때 엄마랑 같이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무슨 1년에 한 번 약간 뮤지엄의 날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뮤지엄 데이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벨기에에 있는 유명한 뮤지엄들, 국립 뮤지엄들이 다 약간 무료로 풀리는 날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때 제 친구네 부부랑 같이 가서 아프리카 뮤지엄에 갔었어요. 뭐 유럽의 여타 다른 나라들이 많이 나쁜 짓을 저질렀듯이 네, 벨기에도 역시나 나쁜 짓을 네, 저질렀는데 콩고한테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물론 딱 콩고한테만 한 것은 아니고 네, 여타 다른 많은 나라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루드비히 뮤지엄 티켓이거든요. 이것도 여기다 같이 붙여줄게요. 이런 뭔가 색감이 되게 밋밋한 그런 페이지에는 이런 색감이 되게 진한데 약간 톡톡 튀는 그런 마테를 붙여주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약간 이 마테가 이 페이지에 단조로움을 먹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닦고 하실 때도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 피크닉 매트는 한국에서 산 건데 완전 관종 매트여가지고 되게 예쁜 색감이라서 유럽에서는 잘 쓸 것 같아 이러면서 샀는데 한국에선 못 써도 막 그랬는데 유럽에서도 못 쓰는 그런 아주 발랄하고 경쾌한 그런 색이어가지고 몇 번 못 가지고 나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나서부터 날씨가 좋은 날들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은 되게 더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벨기에는 아직 안 덥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좀 사정이 나아진다고 들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있네. 이스터 볼까?
이럴 때는 빠르게 포기하고 이렇게 그냥 가겠다. 안타깝지만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포기하면은 네, 마음이 편합니다. 큰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짜잘한 디테일에 집착하다가 종이를 찢어먹는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분명 아까 여러분들한테 종이는 뭐 다 보수할 수 있고 어쩌고 막 이렇긴 했지만 그래도 안 찢어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주고 최대한 잘 내려서 또 잘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붙여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됐고 예쁘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뭘 더 껴놓을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테 중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는 사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마테를 딱 하나만 꼽자면, 너무 많이 꼽으면 그리고 모든 마테를 다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사실 그건 진짜 양심이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할 수 없고, 그게 아니고 정말 딱 하나, 진짜 딱 하나 꼽자면은 네, 딱 두 개만 두 개면 여러분 12개 중에 두 개면 그래도 꽤 양심이 있는 발언 아닌가요? 그렇다 가정했을 때 두 개만 꼽으면은 네, 15mm 종이랑 그 다음에 요 반영 마테입니다. 20mm 반영 마테. 요 두 개는 진짜 예쁘니까 사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추천. 이렇게 또 완성을 했고요. 3년이 되게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변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1년차 때 되게 나름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그 빈티지 스머프를 파는 만화 책방이 있는데 그 책방이 문을 닫았고요.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고, 아저씨 되게 친절하고 좋으셨는데, 그리고 원래 막 그랑플라스 같은 벨기에에 있는 광장 그거를 이제 보면은 그래도 되게 약간 감흥이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흥이 있었는데 최근에 벨기에 친구랑 이제 한국에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서 둘 다 이제 아쉬우니까 이제 다시는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뭐
나 너가 한국에 놀러 오니 아니면 내가 뭐 너네 놀러 가니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여행지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고 저는 브뤼셀에 여행하러는 안 올 거거든요. 가치가 없는 도시. 아 사실 브뤼셀이 뭐 아무리 멋진 도시고 볼만한 게 많다고 해도요, 여러분. 제가 브뤼셀에서 3년을 살았는데 브뤼셀을 또 오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여긴 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을 했죠. 미안한데 나 여긴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날 만날 거면 지금 만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랑 만났는데 이제 뭐지 막 너가 없으면은 그리울 거야 막 이제 이런 아주 당연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친구가 벨기에에서 그리울 것들을 막 선물로 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너가 벨기에를 떠나게 되면은 그리워하는 게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은 후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전혀 열심히 살지 않았거든요. 약간 3년 동안 인생 낭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한테 참 미안한 짓을 제가 했다고 생각해요. 인생 낭비라는 배운 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제가 뭘 했냐를 생각해보면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음식이나 이런 거는 뭐 그리울 게 없냐 이래서 없다. 전혀 없다. 그랬더니 친구가 납득했어요. 친구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거든요. 친구의 최애는 그 배우 공유가 친구 최애고, 네, 친구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고 있고 벨기에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를 또 상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에 토를 달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래도 그 초콜릿은 그리울 거야 그랬죠. 초콜릿을 근데 또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뭐 네, 먹게 되면 그립겠죠. 한국은 초콜릿이 맛이 없으니까. 무언가와 이제 헤어져야 할 때 되게 이렇게 낭만 있게 추억하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국을 떠나올 때도 그랬고, 퇴사를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뭔가 학교를 이제 그만하겠다. 나는 여기서 이제 더 학업을 그만두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도 그랬고, 뭔가 저한테 그런 순간들이 오면 저는 되게 그 여우와 심포도 짓을 잘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제가 몸닿아 있던 곳을 갖다가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벨기에도 저의 뇌가 이미 그 작업을 마쳐서 딱 하나 벨기에에서 그리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원입니다. 한국에는 벨기에 같은 공원이 없어서 그 여러분 뭐 공원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뉴욕의 막 센트럴 파크라든지 뭐 파리도 막 그런 루브르나 이런 데 보면 또 공원이 있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 벨기에가 뭐 공원이 유명해 봤자 뭐 얼마나 유명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벨기에 안 와보셔서 그래요. 벨기에가 엄청 조그만 나라고 별로 올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공원만큼은 그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도 벨기에만큼 큰 곳이 없습니다. 공원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그게 막 조성한 공원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약간 오래된, 그 굉장히 있은 지 오래된 그런 공원들이라서 공원 좋아하시면 벨기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 뭐 가실 필요 없고요. 브뤼셀만 오셔도 공원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런 건 좀 그리울 것 같아요. 공원이 멋있으려면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벨기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에 비해서는 없죠. 그래서 더 예쁜 것도 있고요. 얘를 여기다 박아놨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붙여야겠다. 이런 스크랩을 할 때의 가장 큰 단점은 책상이 진짜 정말 확정적으로 더러워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거를 깨끗하게 하면서 스크랩까지 한다? 그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능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맞네. 이것도 있네. 예쁜데.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이 두 가지의 로고 테이프 있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쓰려고 만든 건데
제가 쓰려고 만들어도 약간 수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간 지적한 그런 테이프긴 한데 은근 되게 여기저기 쓱쓱 붙이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자신 있는 약간 막 자신 있는 그 종이 마테나 반영처럼 막 엄청나게 자신 있는 그런 추천을 드리지는 못해도 얼추 자신 있는 그런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테가 나와서 조금 뿌듯합니다. 나름 뿌듯해요. 이렇게 넣고 닫고 또 이렇게 넣고 이런 페이지는 되게 심플하고 텍스트가 많은 페이지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북마크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은 텍스트가 텍스트예요. 차라리 넣을 거면 막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이 사진, 이 셰익스피어 컴퍼니,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네, 파리에 가면 누구나 가는 그 서점 거기거든요. 이런 말 하면 너무 소비에 미친 사람 같겠지만 저는 어느 서점에 가서 진짜 내가 그 서점을 뭔가 방문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책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점에 있는 책이 어찌됐건 간에 그 주인에 의해서 골라진 책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책을 그냥 거기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호닥닥 나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가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책을 골라보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취향이 어떤지도 보고 근데 취향이 좀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서점은 또 어떤 재미가 있냐면 그 취향이 안 맞는 와중에 이 서점 참 나랑 취향이 안 맞군 이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거기서 나의 취향이 맞는 책을 발견하는 재미가 또 있답니다. 뭐든 찾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뇌가 이 책은 참 좋아 보여. 이 책은 그래도 내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을 설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팔랑팔랑 귀는 이제 정말? 막 이러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읽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쌍방송 이건 이렇게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다가 뭘 넣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바탕색과 어울리는 느낌으로다가 내가 뭘 넣을 수 있을까? 우연하게 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프랑스 그 브르타뉴 갔을 때 모아놨던 종이들이네요. 그래서 그때 어디 마을 디나라고 하는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 마을에서 받은 그 향수 시향지랑 그다음에 그 파킹랏에 파크했던 거랑 주차했던 거랑 그다음에 그 또 해변가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셨던데 그렇게가 됐네요. 보시면은 디나라고 돼 있죠. 비스트로 드 플라즈.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비스트로.
이런 비스트로는 이제 그 시간대를 잘 봐서 점심시간은 뭔가 내가 밥을 먹을 게 아니면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뭔가 약간 이쪽에서 생각하기에 밥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비스트로는 밥 먹는 데니까 그래도 나름 밥을 먹어줘야 조금 예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안에 자리에 앉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나 그냥 커피만 마실 건데 먹어도 돼? 이라고 하면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뭔가 여러분을 차별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도 점심시간에 이제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서 나와서 네, 그냥 다른 곳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테라스 자리를 안내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네, 보통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역시나 인종차별이 아니다. 동네 특성상 약간 짧게 먹고 가는 사람은 되게 그런 바깥 자리, 네, 그런 테라스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왕왕 그래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 나쁜 무리도 있어요. 인종차별을 아예 그냥 뼛속부터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무지성의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도 100% 있습니다.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미개한 곳인지라 자기네 그러니까 유럽 대륙 외에 다른 데에도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스페인 이런 쪽에는 제가 겪은 바로는 스페인이 인종차별이 제일 심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그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는 그 비합리에 의거한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거에도 되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개복치 마인드여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언제 어디서 인종차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다가 엄청나게 되게 약간 쫄보처럼 그렇게 다녔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 결국 망쳐지는 거는 제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3년 살고 나니까 깨달은 거는 문화 차이는 문화 차이로 냅둬야 된다. 그거는 인종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인종차별에만 분노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모자라기 때문에 인종차별에만 분노하시고 문화 차이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1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고 꽤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좀 부풀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가 되게 책등이 이렇게 넓고 책이 여기로 이 끝으로 올수록 되게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삼각형 같은 그런 책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만큼 티켓이 들어갔다고 벌써 책등 높이만큼 부풀어 올랐어요. 아마 제가 이거를 페이지를 다 붙이고 나면은 이 책은 이렇게 될걸요. 아코디언처럼. 그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등 작업을 할 때 더 단단하게 풀칠을 하기도 했거니와 이 등 작업할 때 뭘 주로 했냐면 그 두꺼운 실을 써서 책등을 높여줘서 얘가 좀 부풀어 올라도 이 책 등이 무리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종이 결 보는 방법 알려드린 영상에서도 그냥 넌지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다이어리 선택하실 때 내가 이렇게 다이어리에다 뭘 엄청 많이 갖다 붙이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은 다이어리에 실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나중에 혹여나 여러분의 다이어리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약간 점검식으로다가 어떻게 페이지를 완성을 했는지, 마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꾸몄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얘는 여기를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들면 여기 알파카 그림이 나와요. 귀엽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는 이렇게 열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일곱 번째 페이지까지밖에 안 했네요. 근데 1시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서 여기를 떠나오고 싶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한국에 곧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일단 이런 영상은 오늘 영상, 그리고 잘하면 내일, 주말 이렇게까지로 하고, 네, 한 2주 정도는 못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가면 또 거기서의 이야기가 또 있을 것이므로 그때 또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상을 찍는 게 좀 불편한 이유는 제가 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런 쪽팔린 짓을 허공에다 대고 말을 하는, 여러분을 찾으면서 말을 하는 이것을 제 남동생의 방에서 가족들이 다 밖에 있을 때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저희 집에서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많이 수치스럽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수치스럽지만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고지고 바리바리 간 것들 한국에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보여드리고, 만약에 터지지 않고 잘 도착을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궁극의 만년필 잉크 포장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또 그때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의 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